서울 강남의 최고급 빌라촌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 하지만 그 화려함 뒤편에는 차가운 절망과 숨막히는 공포만이 감돌고 있었다. 8살 강유진은 자신의 방 침대에 웅크린 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강민석의 고함 소리와 어머니 오서연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애써 외면하려 귀를 막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었다. 접시 깨지는 소리,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유진의 작은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강민석. 유진에게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다. 밖에서는 유능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집에서는 폭군 그 자체였다.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도박과 외도로 가산을 탕진했으며 어린 딸 유진에게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었다. 아름답고 현명했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꽃처럼 생기를 잃어갔다. 이런 아빠 따위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유진의 작은 가슴 속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증오와 복수심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를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구해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언젠가 TV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 엄마를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유진은 매일 밤 기도했다. 하지만 왕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유진은 마침내 스스로 그 왕자님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에게 새로운 남편감을, 그리고 아빠에게는 복수의 칼날이 될 존재를. 유진의 계획은 치밀하면서도 아이답게 순진했다. 아빠가 가장 경멸하고 무시하는 유형의 남자. 가난하고 볼품없고, 그래서 아빠가 보란듯이 엄마 옆에 세워두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길길이 날뛸 만한 그런 남자. 그러면서도 엄마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자신에게는 따뜻한 아빠가 되어줄 수 있는 남자. 유진은 그런 남자를 찾아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동안 학교 주변과 동네를 샅샅이 살피던 유진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땀을 뻘뻘 흘리며 공사장 인부로 일하는 젊은 남자였다. 이름은 한지훈. 그는 점심시간이면 공사장 한쪽 구석에서 도시락 대신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길가의 작은 들꽃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유진은 며칠 동안 몰래 그를 관찰하며 그가 비록 가난해 보이지만 심성은 착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아빠 강민석이 가장 혐오하는 유형의 남자였다. 유진은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길을 잃은 척하며 말을 걸었고 다음에는 넘어져서 다친 척하며 그의 도움을 받았다. 지훈은 언제나 당황하면서도 진심으로 어린 유진을 걱정하고 도와주었다. 그의 투박한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거짓없이 선량했다. 유진은 그가 바로 자신이 찾던 완벽한 후보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하교길 유진은 결심한 듯 지훈에게 다가가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유진이 몇 년 동안 모은 용돈이 가득 들어있었다. 아저씨, 이거 다 드릴게요. 대신 우리 엄마랑 결혼해주세요. 지훈은 유진의 갑작스러운 말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8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것도 생면부지의 자신에게 엄마와 결혼해달라니.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절박해 보였다.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저씨는, 우리 아빠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매일 엄마를 때리고 욕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 대신 엄마 남편이 되어주면 아빠는 분명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뛸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도 아빠한테서 벗어날 수 있고요. 네, 제발요. 유진은 울먹이며 지훈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지훈은 당황스러웠지만 아이의 눈물, 어린 호소와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유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가정 폭력의 현실. 지우는 분노와 함께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어릴 적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유진의 아픔에 더욱더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이라니, 그것은 그가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아이와 아이 엄마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지훈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그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누구보다 강한 정의감과 함께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의협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묘한 예감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진짜 신분은 사실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모종의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평범한 노동자로 위장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아 아저씨가 당장 너희 엄마랑 결혼할 수는 없지만 너와 너희 엄마를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대신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특히 너희 아빠에게는. 지우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유진은 그의 말에 실망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희망을 찾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우는 유진이 알려준 집 주소로 몰래 찾아가 보았다. 그리고 그는 목격하고야 말았다. 술에 취한 강민석이 아내 오서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끔찍한 장면을. 서연의 처절한 비명과 유진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그의 귀까지 들려왔다. 지훈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다. 다음 날 지훈은 유진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진짜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일단 유진의 어머니 오서연에게 접근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그녀를 강민석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힘을 일부 사용해야 할지도 몰랐다. 유진은 지훈의 결정에 기뻐하며 그에게 엄마 오서연을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엄마가 자주 가는 공원, 엄마가 좋아하는 카페 등을 지훈에게 알려주었고 지훈은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서연의 앞에 나타났다. 오서연은 갑자기 자신의 딸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낯선 젊은 남자의 등장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다. 하지만 딸 유진이 그를 길에서 우연히 도와주신 착한 아저씨라고 소개하고 지훈 역시 예의 바르고 진솔한 태도로 그녀를 대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순수함과 따뜻함은 남편 강민석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한지훈은 강유진에 치밀하면서도 엉뚱한 아빠 교체 프로젝트에 휘말리게 되었고 오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이 준비한 새로운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한지훈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 이들의 관계는 물론이고 세상 전체가 뒤흔들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강유진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다. 그녀는 엄마 오서연에게 한지훈을 학교 앞에서 우연히 알게 된 아주 똑똑하고 친절한 대학생 오빠라고 소개했다. 마침 유진이 수학을 어려워하던 차라 지훈이 방과 후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럴싸한 명분까지 만들어냈다. 물론 지훈은 평범한 노동자였지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유진은 이미 지훈에게 연기를 부탁한 후였다. 오서연은 처음에는 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고 경계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남편 강민석의 의처증과 폭력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직감했다. 하지만 딸아이의 간절한 눈빛과 엄마 나 정말 이 오빠한테 배우고 싶어요. 딱 한 번만요. 네라는 애원에 결국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만난 한지훈이라는 청년에게서 느껴지는 꾸밈없는 순수함과
선량한 눈빛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이게 했다. 그렇게 한지우는 어색하게나마 강씨 집안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의 역할은 유진의 학습 도우미였지만 사실 그는 유진의 눈짓과 작은 메모들을 통해 강민석의 동태를 살피고 오서연을 보호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집안의 망가진 가구를 슬쩍 고쳐놓기도 하고 유진이 좋아하는 간식을 몰래 사다 주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모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오서연은 그런 지훈의 모습에서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배려심을 발견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늘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유진을 대하는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지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강민석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거실에서 유진과 함께 숙제를 하고 있던 지훈을 발견하자마자 의심과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 누구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있어? 강민석의 목소리는 술기운이 섞여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유진이 겁에 질려 지훈의 뒤로 숨었고 오서연은 황급히 그들 사이를 막아섰다. 여보 진정해요. 이분은 유진이 학습 도우미 선생님이세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학습 도우미하, 당신이 언제부터 애 교육에 그렇게 신경 썼다고?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강민석은 비아냥거리며 지훈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저런 별 볼 일 없는 놈팽이라는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리고 당신 오서연 내가 없는 사이에 별의별 놈들을 다 끌어들이는군. 아주 잘하는 짓이야. 그는 지훈에게 고함을 지르며 당장이라도 폭력을 행사할 듯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오서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딸 유진을 보호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바로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민석 씨,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서연 씨의 정식 허락을 받고 유진 양의 학습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앞에서 그런 험한 말씀은 삼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위압감이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는 단단함이 느껴졌다. 강민석은 순간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늘 자신의 고함 한마디에 벌벌 떨던 아내와 딸, 그리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모든 존재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저 젊은 놈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충고를 하고 있었다. 뭐야? 이 자식이 내까짓게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강민석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지훈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강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폭력적인 본능이 처음으로 정체 모를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유진 양과 오서연 씨에게 다시 한번 위해를 가하려 한다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훈은 짧고 단호한 말을 남기고 유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준 뒤 조용히 집을 나섰다. 강민석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고함을 질러댔지만 어쩐지 이전과 같은 기세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오서연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한지훈이라는 청년의 등장은 그녀의 잔잔했던 절망의 호수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용감한 모습, 그리고 자신과 딸을 보호하려 했던 그 단단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어쩌면 자신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잠들기 전 엄마의 귀에 속삭였다.
엄마 지훈 아저씨 진짜 멋있지? 꼭 우리 아빠 됐으면 좋겠다. 오서연은 딸의 천진난만한 말에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과 남편 강민석의 예측 불가능한 분노에 대한 두려움도 엄습해왔다. 한편 집을 나선 한지호는 어두운 골목길에 홀로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민석이라는 인간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쁘고 위험한 인물이었다. 오서연과 강유진 모녀를 저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그 역시 자신의 숨겨왔던 힘의 일부를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평범한 시계가 아니었다. 그의 진짜 신분과 관련된, 그리고 그가 다시 세상에 나서야 할 때를 알려주는 중요한 물건이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강유진이라는 어린 소녀의 간절한 눈빛과 오서연의 슬픈 미소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모녀의 운명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한지훈의 등장은 강민석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딸 앞에서 저 보잘것없는 논팽이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오서연과 한지훈 모두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 더욱더 악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강민석의 첫 번째 목표는 오서연이 유일하게 애정을 쏟고 있던 작은 자선단체였다. 오서연은 결혼 전부터 이 단체를 통해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남몰래 후원해왔고, 그것은 그녀의 팍팍한 결혼 생활 속 유일한 위안이자 기쁨이었다. 강민석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내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녀에게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하여 자선단체에 각종 압력을 행사했다. 세무조사를 빌미로 단체의 운영을 마비시키려 했고, 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어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단체 후원자들에게 익명으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후원금을 끊기게 만들기도 했다. 오서연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자선단체의 아이들은 갈 곳을 잃게 될 처지였고, 그녀 자신도 남편의 비열한 공격에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강유진 역시 엄마의 슬픔을 지켜보며 강민석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더 키워나갔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지훈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오서연 모녀를 보호하고 동시에 강민석의 악행을 막기 위해 자신의 숨겨왔던 힘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여전히 자신의 정체는 철저히 숨긴 채였다. 그는 먼저 자신이 과거에 모종의 이유로 관계를 맺어왔던 몇몇 해외의 자선재단과 익명의 독지가들에게 연락하여 오서연의 자선단체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그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가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며칠 만에 오서연의 자선단체에는 국내외에서 엄청난 규모의 후원금이 답지하기 시작했고, 단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다음으로 그는 강민석이 단체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동원했던 인물들의 비리와 약점들을 은밀하게 수집했다. 그의 곁에는 이미 단순한 노동자나 대학생으로 위장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수의 그림자 조직원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은 지훈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강민석의 하수인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건물주에게는 그의 탈세 혐의를 세무, 공무원에게는
그의 뇌물 수수 혐의를 익명으로 제보하여 그들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오서연의 자선단체는 기적처럼 위기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되기 시작했다. 오서연은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 기적의 배후에 한지훈이라는 청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가 보여주는 침착함,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은 결코 평범한 청년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지훈의 배경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도 빈약했다.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그는 고아 출신의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었다. 가족도 특별한 경력도 심지어 이렇다 할 친구 관계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치 그의 과거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깨끗했다. 이런 점이 오히려 오서연의 의심을 더욱더 증폭시켰다. 그러던 중 오서연은 남편 강민석의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민석과 함께 지금과는 사뭇 다른 날카로운 눈빛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모습은 놀랍게도 한지훈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다만 분위기가 전혀 달랐을 뿐이다. 사진 속의 남자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과 함께 위험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오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가 정말 한지훈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 그녀가 알고 있는 한지훈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한편 자신의 계획이 연이어 실패로 돌아가자 강민석은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한지훈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더 위험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둠의 세력, 즉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해결사 조직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한지훈의 제거를 의뢰했다. 한지훈은 이미 강민석의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여유마저 보였다. 오서연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을 단순한 유진이 학습 도우미나 착한 청년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에게서는 알 수 없는 강인함과 함께 묘한 매력이 느껴졌고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 강민석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오서연은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사진에 대해 물었다. 지훈 씨, 혹시 이 사진 속의 남자 알아요? 지훈은 사진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복잡하게 흔들리는 것을 오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닮았네요. 하지만 전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오서연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한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그를 향한 감정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다. 그날 밤 강민석이 보낸 해결사들이 한지훈의 낡은 옥탑방을 기습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조용히 그를 처리할 생각이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함정이었다. 지훈은 이미 그들의 침입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의 방은 마치 요새처럼 개조되어 있었다. 해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그의 함정에 빠져들었고 지훈은 단 한 번의 방역도 허용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제압해버렸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평범한 노동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다져진 냉혹하고 효율적인 살인 기술에 가까웠다. 다음날 아침 강민석은 자신이 고용한 해결사들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섬뜩한 경고 메시지를 발견했다. 다음은 내 차례다. 강민석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다. 한지훈 그는 대체 어떤 존재란 말인가?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괴물을 건드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의 파멸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강민석이 고용한 해결사들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섬뜩한 경고 메시지는 그를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었다. 그는 한지훈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의 비뚤어진 자존심과 오소연에 대한 집착은 그를 더욱더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제 한지훈 개인뿐만 아니라 그와 가깝게 지내는 오소연까지 함께 파멸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강민석은 자신의 사업상 인맥과 검은 돈을 총동원하여 한지훈과 오소연을 동시에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략을 꾸몄다. 그는 먼저 악덕 사설 정보원을 고용하여 한지훈의 뒷조사를 다시 지시하는 한편 오소연에게는 치명적인 스캔들을 조작하여 터뜨릴 준비를 했다. 그가 노린 것은 한지훈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들고 오소연을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 찍어 두 사람 모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며칠 뒤 인터넷과 일부 타블로이드 신문에는 유명 자선사업가 오소연 연하의 무명 예술가와 불륜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들과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오소연과 한지훈 그녀의 딸 유진의 학습 도우미로만 알려진의 관계를 부적절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또한 한지훈이 사실은 오소연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덧붙여졌다. 강민석은 이 스캔들을 통해 오소연의 자선단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녀의 사회적 명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려 했다. 그리고 한지훈에게는 꽃뱀이라는 누명을 씌워 그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바로 한지훈의 진짜 능력과 그의 그림자 조직원들이었다. 한지훈은 이미 강민석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정보팀은 강민석이 사설 정보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과정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다. 한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는 강민석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는 자신과 오소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한 언론사들의 세무 비리와 약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그들 스스로 기사를 내리고 정정 보도를 하도록 만들었다. 다음으로 강민석이 고용한 사설 정보원의 사무실을 급습하여 그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모든 정보와 증거 조작의 전말을 확보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는 강민석이 이번 스캔들을 조작하기 위해 자금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매수하는 모든 과정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과 영상 자료들을 손에 넣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한지훈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설립한 익명의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강민석의 모든 추악한 만행을 세상에 공개했다. 가정폭력 불법, 도박 횡령 배임, 그리고 이번 스캔들 조작 사건의 전말까지. 그의 범죄 행각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파렴치해서 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민석은 한순간에 천하의 악당으로 전락했다. 그의 사업은 파산 위기에 몰렸고 그의 사회적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검찰과 경찰 역시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채 자신의 저택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그가 한때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한지훈이라는 보잘것없는 녀석에게 처참하게 방역당한 것이다. 오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스캔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오히려 남편 강민석의 추악한 실체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한지훈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가 가진 힘은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강민석이라는 악몽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민석에게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그의 모든 가정폭력과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사법기관에 제출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민석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다. 그가 한때 오서연과 한지훈에게 퍼부었던 모든 경멸과 모욕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한지훈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강민석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진짜 과거와 관련된 위험한 단서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사용했던 정보망과 자금력, 그리고 그가 보여준 비범한 능력들은 어둠 속에서 암약하는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한지훈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오랜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제거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위협을 감지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강민석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그리고 그 싸움에는 이제 오서연이라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여인이 함께할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나약하고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한지훈을 만나 그녀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한지훈의 진짜 신분은 과연 무엇일까? 모든 수수께끼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강민석의 몰락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와 연결된 수많은 부패 사슬이 드러나면서 사회 전체가 들썩였고 한지훈이라는 이름은 의도치 않게 대중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불의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막강한 정보력에 의구심을 품었다. 강민석은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지만 그의 증오심은 오히려 더욱더 깊어졌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기 직전 자신이 과거에 손을 잡았던 가장 위험한 인물, 국제적인 범죄 조직 흑사단 HK 셰투안의 두목에게 연락하여 한지훈과 오서연 모녀의 제거를 의뢰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모든 재산과 인맥을 동원하여 이 마지막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다. 한편 한지훈의 성공적인 방역과 그가 보여준 비범한 능력들은 오랫동안 그를 추적해왔던 또 다른 그림자 조직 청월도 칭유에다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청월도는 과거 한지훈이 속했던 그러나 내부의 배신과 외부의 공격으로 와해되었던 비밀 결사 천무각 티엔 우계의 숙적이자 경쟁 관계에 있던 조직이었다. 천무각의 마지막 후계자로 알려졌던 한지훈, 그의 진짜 이름은 진천우였다. 이 평범한 노동자로 위장한 채 은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의 최근 행보는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청월도는 진천우가 다시금 천무각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앞길을 막을 것을 우려하여 그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개시했다. 한지훈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두 개의 거대한 위협을 동시에 감지하고 있었다. 강민석이 사주한 흑사단의 살수들과 자신을 노리는 청월도의 정예 요원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제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했다. 흑사단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칠었다. 그들은 오서연과 강유진을 납치하여 한지훈을 유인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던 한지훈의 그림자 조직원들과
그의 곁을 지키는 임시 남편 역할의 부하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고 한지우는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진짜 무술 실력과 전술 지휘 능력을 일부 드러내야만 했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평범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고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백전노장의 그것과 같았다. 오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총격전과 격투 장면, 그리고 그 중심에서 냉철하게 상황을 지휘하며 괴물 같은 힘을 발휘하는 한지훈의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알던 착한 학습 도우미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마치 전쟁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혹은 그 이상의 존재처럼 보였다. 흑사단의 1차 공격을 막아낸 후 한지호는 오서연과 강유진을 안전한 비밀 가옥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오서연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의 일부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서연 씨, 사실 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거대한 비밀 결사의 일원이었으며 모종의 이유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은둔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노리는 위험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까지만 간략하게 설명했다. 물론 그의 진짜 이름이나 천무각의 마지막 후계자라는 사실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서연은 충격적인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나와 유진이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이미 당신밖에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 안에는 그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한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짧지만 강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청월도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흑사단처럼 무식하게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한지훈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하거나 매수하여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들어왔다. 한지훈이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의문의 사고를 당하거나 그의 사업 파트너들이 등을 돌리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심지어 그가 설립한 익명의 인터넷 언론사마저 해킹 공격을 받아 모든 자료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한지훈은 청월도의 공격 방식이 과거 천무각을 무너뜨렸던 자들의 수법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했다. 그들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비열하고 음험한 방식으로 상대를 서서히 고립시키고 질식시키는 데 능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오서연은 의외의 기질을 발휘했다. 그녀는 YS그룹의 정보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청월도의 배후와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녀 역시 강인한 여전사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오서연은 강민석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열쇠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열쇠는 과거 강민석의 아버지가 비밀리에 관리하던 스위스 은행의 비밀 금고 열쇠였다. 그리고 그 금고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청월도의 검은 자금 흐름과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 내역이 담긴 장부, 그리고 과거 천무각의 몰락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어쩌면 강민석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증거들을 숨겨두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오서연은 즉시 이 사실을 한지훈에게 알렸다. 한지훈은 그 증거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만 있다면 청월도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청월도가 자신들을 향해 더욱더 필사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만들 미끼가 될 수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청월도는 자신들의 치부가 담긴 장부가
한지훈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들은 오서연과 강유진을 다시 한번 납치하여 장부를 되찾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한지훈은 그들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그의 진짜 신분과 모든 능력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과거의 원한을 모두 정리해야 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청월도 칭유에더는 한지훈 아니 진천우 첸티엔유의 손에 자신들의 치부가 담긴 비밀 장부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를 제거하고 장부를 되찾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천우를 단순한 천무각 티안우과의 잔존 세력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죽었어야 할 과거의 망령이자 자신들의 오랜 수권 사업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 청월도의 수장은 직접 나서서 조직의 최정예 암살 부대, 월령대 유해잉도이와 첨단 무기까지 동원하여 진천우가 오서연 모녀와 함께 은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가옥을 급습하도록 명령했다. 같은 시각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강민석 역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흑사단 HA 시에투안과의 거래를 통해 숨겨두었던 소량의 폭발물과 총기를 손에 넣고 오서연과 강유진을 찾아 나섰다. 그의 뒤틀린 생각 속에는 만약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오서연과 그녀가 새롭게 의지하는 듯 보이는 한지훈. 그는 여전히 진천우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까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오서연 모녀를 납치하여 한지훈을 유인한 후 모두 함께 자폭하는 것이었다. 두 개의 거대한 어둠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천우가 오서연 모녀와 함께 은신하고 있던 스위스의 한적한 산장이 바로 그곳이었다. 진천우는 이미 청월도의 움직임과 강민석의 마지막 발악까지도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천무각의 마지막 생존자들이자 그의 충직한 부하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펼치고 있었고, 산장 전체는 첨단 방어 시스템과 함께 고대 천무각의 비기, 미지로 만들어진 각종 함정들로 요새화되어 있었다. 마침내 어둠을 틈타 청월도의 월영대 요원들이 소리 없이 산장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정교했고 살기는 서늘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행동을 개시하기도 전에 산장 주변의 숲속에서 매복하고 있던 천무각의 그림자 무사들이 먼저 그들을 덮쳤다. 양쪽의 정예 요원들 사이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고 밤의 정적은 날카로운 비명과 금소금으로 깨져나갔다. 바로 그때 강민석이 광기의 참모습으로 폭발물을 들고 산장 정문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그는 오서연과 유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다. 그의 갑작스러운 난입은 청월도와 천무각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진천우, 오서연 내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다 같이 죽자. 강민석이 기폭 장치를 누르려던 순간 섬광처럼 나타난 진천우가 그의 팔을 낚아채 제압했다. 동시에 산장 내부에서 뛰쳐나온 흑룡대 HA롱 두이 요원들이 그를 포위했다. 강민석, 당신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군. 진천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민석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혼란을 틈타 월영대의 잔존 세력이 산장 내부로 침투하려 했지만 그들은 천무각의 정교한 함정과 진천우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진천우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천무각의 마지막 후계자이자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을 심판하는 자로서의 위용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의 손짓 하나 발길 하나에 월영대의 정예 요원들은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고 그의 눈빛은 모든 악을 불태워버릴 듯한 성스러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오서연과 강유진은 안전한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오서연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진천우의 모습을 보며 경외감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그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사랑이자 구원자였음을 깨달았다. 강유진 역시 자신의 가짜 아빠가 사실은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를 향한 무한한 존경과 애정을 느꼈다. 치열했던 전투는 마침내 천무각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다. 청월도의 월영대는 전멸했고 그들의 수장 역시 진천우의 손에 최후를 맞이했다. 강민석은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채 생포되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파멸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고 진천우는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로 오서연과 강유진 앞에 섰다. 그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깊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서연 씨, 유진아. 오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유진 역시 그의 다리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지난 시간의 아픔과 공포를 위로받았다. 강민석은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터였다. 가정폭력 횡령, 살인미수 테러 공모 등 그의 죄목은 셀 수 없이 많았고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유진의 어설펐던 복수 계획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러나 너무나도 완벽하게 성공을 거둔 것이다. 하지만 진천우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청월도라는 거대한 조직은 아직 건재했고 그들은 이번 패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천무각의 오랜 수권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길고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제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사랑하는 두 여인 오서연과 강유진이 함께할 터였다. 그들의 사랑과 지지가 함께하는 한 그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히말라야 설산에서의 처절했던 전투가 끝난 후 진천우, 사른티엔, 유와 그의 천무각, 티엔우그 잔존 세력들은 청월도, 칭유에다의 정예부대, 월영대 유에잉두이를 섬멸하고 그들의 비밀 장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장부에는 청월도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저질러온 온갖 불법적인 공작과 검은 거래 내역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청월도라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강민석은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가정폭력, 횡령살인 미수 테러 공모 등 그의 죄는 하늘을 덮고도 남을 정도였고 결국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강유진의 어설펐지만 간절했던 복수 계획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러나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셈이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진 후 진천우는 오서연과 강유진을 데리고 천무각의 비밀 은신처 중 한 곳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 그들만의 작은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다. 오서연과 강유진은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을 조금씩 치유해 나갈 수 있었다. 오서연은 진천우의 진짜 신분과 그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그가 자신과 딸 유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모습, 그리고 그가 가진 세상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존경심과 함께 더욱더 깊은 사랑이 자리 잡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가난한 아저씨. 한지훈의 따뜻함과 선량함은 천무각의 마지막 후계자 진천우의 강인함과 정의감 속에도 변함없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강유진에게 진천우는 이제 단순한 가짜 아빠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구한 진짜 영웅이자 자신과 엄마를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고 새로운 아빠와 함께 만들어갈 밝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진천우는 오서연에게 천무각의 역사와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 그리고 자신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천무각은 단순한 비밀 결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지혜와 문명을 수호하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세계의 균형을 지켜온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이었다. 하지만 내부의 배신과 청월도와 같은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거의 와해될 위기에 처했고, 진천우는 천무각을 재건하고 그들의 오랜 수권을 이루기 위해 힘을 키우며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서연 씨, 그리고 유진아, 나의 세상은 당신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세상과는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위험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죠.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의 오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천우 씨, 아니 지훈 씨,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당신의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당신과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오서연은 강민석과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고 진천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예식보다도 진실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은 산장의 예배당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맹세했다. 강유진은 엄마와 새로운 아빠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작은 복수 계획은 이렇게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한 것이다. 몇 년 후 진천우는 천무각의 새로운 존주로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조직을 더욱더 강력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청월도를 비롯한 어둠의 세력들은 그의 지혜와 용맹함 앞에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고 세상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전면에 나서서 영웅 행세를 하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세상을 수호하는 그림자 영웅으로 남았다. 오서연은 YS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진천우와 함께 천무각이 운영하는 국제자선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영 능력과 따뜻한 마음씨를 활용하여 전 세계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헌신했고, 강유진 역시 밝고 건강하게 자라 어머니를 도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다. 가끔 그들은 함께 스위스의 작은 산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평범한 가족처럼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천우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 이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이었다. 한때는 복수를 꿈꿨던 작은 소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절망한 여인,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겨야 했던 비밀스러운 남자. 그들은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사랑과 용기가 함께하는 한 그들의 미래는 언제나 밝고 따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